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부러 좀 많이 준비했어요. 왜냐면 이제 백중대, 내일 모레 그렇게 백중인데, 백중은 조상 천도가 주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형식을 빌려서 자기를 천도하는 것이 주 목적이거든요. 근데 불교, 심리학, 철학 다 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믿고 꺼내 써야지만이 되는 건데, 그 신앙입니다. 물론 이제 인문학도 그렇고 심리학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는데, 그런데 이론으로 이렇게 끝내버리고 많지만, 또 뛰어난 사람들은 그걸 꺼내 써요. 요즘에 이제 그 유명한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중에 아들러라고 있을 압니다. 옛날에 그 3대 거장이죠, 심리학자 중에. 프로이트하고 또 칼융, 또 아들러. 요즘에 이제 아들러가 뜨죠. 근데 뜬 이유는 원래 되게 하지만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을 번역해 내서 아주 많이 떴죠. 그래서 그걸 의지해서 불교하고 접목시켜서 또 동양 고전도 접목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불교는 이게 불교지 그냥 기도만 하는 게 불교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는 내가 마음으로 자기 걸 믿고 또 밖에 외부의 진리를 믿고 하나가 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를 보세요. 길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쭉 보시면 되고, 아들러의 말은. 첫 번째는 이제 불교는 이 부처가 설한 가르침이에요. 불교. 불교의 불자는 부처고, 교자는 가르침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설한 가르침인데, 그 궁극적으로는 부처가 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처가 돼야지만이 불교 신앙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불교 신앙하는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악의가 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근데 그것도 괜찮은데, 거기서 이제 한 단계로 나가는 거는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인연생기가 첫 번째 말인데, 그 연기에 갖춘 말입니다. 인연에 의해서 생기,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불교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말인데, 연기라고 하지, 연기법, 인연법, 연기법.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설명되는 거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인과 법칙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거는 반밖에 안 맞아요. 물론 인과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일반에서, 과학에서도 의학에서도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반만 맞습니다. 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어울리는 연이 있어야지만 결과가 나오거든요. 원인이 있어도 연이 달라지면 결과는 이렇게도 저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아무리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도 거기에 관계하는 연에 따라서 그 살인자를 좋은 사람으로 바꿀 수 있고 살인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인과법칙은 원인 결과 딱 단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가장 알기 쉬운 게 선인선과, 악인 악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또 잘못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선인선과, 악인 악과는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결과가 난다.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결과가 난다. 콩 심은 데 콩 난다.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틀립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인과일려라고도 얘기하고 전문용어로 동류인 등류과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세요. 인과일려라는 것은 인과가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것은 인과가 일려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동류인 등류과, 같은 종류의 인자에서 같은 종류의 결과가 흘러나온다는 뜻이에요. 번역을 하면 결국은 내가 친절하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보시를 잘하면 보시가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 악과는 내가 불평불만하면은 불평불만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을 비방하면 비방하는 게 너무 잘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리 양보하는 게 더 쉬워집니다. 근데 남에게 욕하지 않아도 될 거를 욕하는 것이 능숙해져요. 이게 악인 악과 선이 선과예요. 대충 이해되시겠어요?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밑에 거는 좀 달라요. 선인 악과 악인 곶감이다. 이거는 좋은 씨앗을 뿌리면 즐거운 결과를 받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결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전문 용어로 인과 동시입니다. 이숙인 이숙과로 하는데 이거는 내가 좋은 일을 하면 그것이 익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건 전생 겁니다. 전생에 내가 남에게 베풀면 그것이 익어가지고 지금 내가 부자가 됩니다. 전생에 내가 이쁜 짓 하면 이 생에 그것이 이숙, 김치처럼 발효가 돼서 이쁜 걸 많이 받습니다. 얼굴이 이쁘게 생기고 건강해지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악인 곶감은 내가 나도 모르게 나쁜 짓 많이 하면 이 생에 나쁜 결과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숙이 이숙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좋은 결과를 받으면 전생에 좋은 씨앗을 뿌린 그것이 익어가지고 성숙돼서 지금 결과를 받고, 그렇지만 또 전생에는 여러 가지 좋은 거 나쁜 거 다 심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좋은 결과를 받으지만 언젠가는 나쁜 씨앗을 뿌린 게 익으면 때가 돼서 열매가 열릴 때 되면 나쁜 결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 만사 세옹지만 하고 좋은 게 나쁜 게 번갈아 옵니다. 아니 같이 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전생 거를 어떻게 알아요? 내생이 있다고 어디 믿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더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게 인과 동시예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잘난 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컴플렉스 때문에 자기를 커버합니다, 약점을. 근데 좋은 일, 그러니까 선인 낙과는 내가 그래도 상대에게 어떤 그 합리적으로 좋은 씨앗을 뿌리면 기분이 좋아요. 그게 선인 낙과야. 인과 동시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 하면 좋은 기분이 되고 나쁜 일 하면 나쁜 마음이 되는 게 바로 선인 낙과 악인 곶과예요. 이해 아시겠죠? 느낌 오시죠? 네. 그래서 남편이 잔소리 잘하면 잔소리 많이 한 증거입니다. 남편이 성질 들어오면 그럼 성질 급하면 저 성질 급하죠. 결국 성질 급한 거 많이 쓴 거예요. 이거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불교의 설명이에요. 인연법, 연기법은 매일같이 제가 설명하는 거니까 이제 아들러 신약에 의해서 제가 이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학의 3대 거장은 1, 2, 3번 알프레드 아들러가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고, 두 번째는 지그문트 프로이드고, 세 번째는 칼 구스타브 융. 다 들어보셨죠? 오늘 이제 그 아들러 심리학을 우리가 조금 대략적인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들러 심리학의 특장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거죠. 두 가지가 있다요. 목적론, 결정론 두 가지가 있는데, 목적론은 결국 우리가 뭘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느냐죠. 결국은 그것은 목적에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죠. 목적을 두죠, 오브젝트를. 근데 결정론은 원인에서 결과가 되는 거죠. 이는 특정한 원인을 근거로서 결과를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 알겠죠?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사는 거죠? 살기 위해 먹는 거예요. 근데 결정론은 배가 고파서 먹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것이 있지만 목적을 향해 가는데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내 마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목적은 늘 달라지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을 설정해도 인연에 따라 달라져요. 네, 생각이 바뀜에 따라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의지해서 내가 생각을 성장시켜야지만이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러 이 심리학자는 이 열등감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 프로이트는 성욕을 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열등감입니다. 원래 부처인데 부처로 보면 우리가 본질이죠. 근데 중세로 보면 열등감이거든요. 그래서 열등감은 성장의 원동력이라 했어요. 열등감이 있어서 자기가 성장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사회성은 열등감에서 탄생했다죠. 왜? 동물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동물하고 비교해서 잘난 게 뭐 있어요?
눈이 좋아요. 하늘을 날아요. 발톱이 날카로워요. 빨리 뜁니까? 동물에 비해서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요. 근데 그 열등감에서 인간은 집단을 형성해 있습니다. 그리고 뇌를 이용해 가지고 동물을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주지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부정하지 말고 열등감을 잘 이용하면은 자기 성장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모든 것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안 되는 게 선인선과 악인 악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조금 내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아들러 심리학에서 아들러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가 이렇게 중시했대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은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죠. 태도, 방식. 근데 그것이 허구라는 겁니다. 그래 보면 자오선, 경도, 위도, 남극, 북부 임시로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금을 걷죠. 그래서 위치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허구예요. 인간이 만든 거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다만 인간이 편리하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 때문에 자기가 구도를 잡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구도를 바꾸는 거예요. 허구니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운명이라 숙명에서 체념하죠. 근데 운명은 자기 생명을 운전하는 겁니다. 바꿔야 돼. 절에 와서 내 자신을 성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신도들은 우리나라 그 불교 신앙 방식이 잘못돼가지고 절에 와가지고 밥 주세요, 돈 주세요. 스님이 아이고 이뻐요, 돈 많이 내세요 해가지고 단점을 지적하지 않으니까 지 멋대로 절에 와서 갑질해요. 돈 내니까. 그래가지고 저처럼 지적을 하면 못 받아. 맨날 지적 좀 해주세요 해놓고 지적은 못 받아. 무슨 도리야 그게. 받아야지. 단점이잖아. 단점은 개성이에요. 근데 그 단점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자기를 인정하고 상대의 관계에서 잘 쓰면은 그게 단점이 장점을 승화합니다. 그게 바로 공부거든요. 누구나 장점 단점이 다 있거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적절한 라이프 스타일, 이노베이션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아들러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심리학자가 결국은 불교의 가르침하고 같다는 겁니다. 다른 거는 믿음이에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보이지 않죠? 내 마음. 근데 믿는다는 거는 내 자신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근데 무시해주는 반이거든. 네 자신 봐봐. 상대가 얘기해 주는 거 맞잖아. 근데 부정해. 그래서 원래 두 가지가 있대요. 사적 논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센스라는 게 커먼 센스라는 게 있는데 사적 논리는 지극히 자기 개인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집 밖에 몰라요. 그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는 이 사람은 성장이 안 되겠죠. 물론 성장이 된다 하지만 행복해질 수는 없답니다. 네, 남을 행복하게 해줘야만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 밑에는 공동 센스라 해가지고 타인의 공헌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타인에게 보시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커먼 센스라는 거는. 그 때문에 이런 방식을 해 나가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넘겨보세요. 그래서 아들라가 정의한 세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를 정말 잘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은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답니다. 교우관계, 그리고 사회관계 하죠. 횡적으로.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일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랑, 파트너의 관계, 또 부부간,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동체 감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공동체 감각이라는 것은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의 존재를 인정하고 남에게 존재감을 이렇게 줘야지만이 내가 나의 존재감에 대한 어떤 그런 충족감, 공동체 감각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육바람이죠.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남을 먼저 행복해 줘야지만 내가 행복해진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을 원해서 돈이 많고 지위나 명예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정적이다는 거죠. 왜? 욕심은 비대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는 끝이 없어요. 근데 그건 또 한정적이거든. 끝이 없지만 한정적인 거예요. 욕심 비대해서. 근데
남의 행복, 남을 위해서 빌어주는 거, 남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생활 방식을 한다면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건 동적이죠. 계속 끝이 없이 계속 뭐라 무한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 많이 해요. 집안 가장 사회 구성원이 가장 작은 단위고 사회 많죠. 그래서 일을 가져야죠. 근데 예를 들면 집안에서 집안에 일이 있죠. 사회 회사 일이 있죠. 그죠? 또 뭐 친목단체 일이 있죠. 그리고 그 일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죠.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배려를 해야 되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존경해야 되고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열등감 때문에. 그래서 거기 공동체 강강에서 얻는 게 세 가지랍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에게 지지받고 있다는 안정감이 생기고, 또는 지켜받고 있다는 안심감이 생기고, 주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저는. 그 때문에 내일 죽어도 두렵지 않아요. 또 신전이 날 지켜줬다고 자신하죠. 안심하죠. 그 때문에 저는 부처님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지켜주는 거예요. 망하지 않게 이렇게 포기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럼 저는 열심히 이거 준비하려고 어떻게 한 10시간 걸렸어요. 책이 여기저기 뒤지고 다 그죠? 걸렸겠죠? 정말 힘들었어요. 그것도 일본어 책 번역하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는 무식하는 거예요. 불교는 그냥 안 봐도 쫙쫙 나가지만 뭐 아들의 심리학 뭐 다른 것도 봤지만 기장을 하는데 이걸 글로 적어내려니까 전부 번역해야 되고 또 배열해야 되고 잠을 못 잤죠. 그러다 또 이제 무릎까지 아파놓으니까 아이고 걷지도 못하고 낑낑대고 잘난치 않은 거예요. 알아달라는 겁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고 부족한 중생이기 때문에 때문에 서로 믿는 관계를 가져야만이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미국 제35대 대통령 아니죠? 존 F 케네디. 이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는 대통령 취임시 연설에서 이렇게 했죠. 국민을 향해가지고 국가가 무엇을 해주는가가 아니라 당신들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뭘 해줄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절은 소유권이 부처님한테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소유권이 있어요. 사용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뭘 해야겠습니까 하셔야 돼요. 나에게 뭘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한테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케네디 말이 그러면 이게 바로 공동체 감각이거든요. 그럼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또 대가를 지불하죠. 부처님과 술 전해드리죠. 서로 주고받는 관계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세 가지 패턴의 공동체 생활에서 일을 하고 사랑을 또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공동체 아주 잘 이렇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왜? 불교는 잘 안 돼요. 왜? 그러면 각각던 부처 때문에. 지가 부처야. 지가 부처면 다 부처로 가야 되는데, 말은 부처인데, 결국 속에는 도깨비야. 잘난 척만 하는 거야. 열등감 때문에. 말만 부처야. 말만 부처. 내 관세모사 해놓고, 내 뭐예요. 잘난 척만 해요. 열등감 발로로. 그 다음에 쭉 보세요. 됐죠? 밑에서 두 번 잘라보세요. 러시아 속담에도 천국이라도 혼자 살아가는 견디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또 불교의 극락에 즐거움 없다는 거죠. 걱정이 없기 때문에. 열등감 걱정이 있어야지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를 인정하고 이걸 통해서 상대관계를 하거든요. 근데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마르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러시아 심리학자인데 욕구 계층론을 갖다가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보세요. 집에서 천천히 보세요. 너무 길면 허리 꼬이니까. 자, 1, 2, 3, 4, 5죠? 그냥 제가 체계적으로 번호 매기도 안 했어요. 귀찮아서. 근데 맨 위에는 10%, 40%, 50, 70, 85죠. 피라미드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맨 밑에를 가장 기반 주축으로 해야 되기 불성이거든요. 맨 밑에 거 불교적으로 말하면. 근데 첫 번째 인간의 욕구, 첫 번째는 자기 실현의 욕구예요.
아니다. 죄송합니다. 맨 밑에부터 시작합니다. 생리적 욕구가 가장 많이 차오합니다. 거꾸로 설명했네요. 생리적 욕구 있죠, 그죠? 배고프다, 먹고 싶다, 성욕, 뭐 그런 거 있죠? 가장 기본 본능적인 욕구. 이게 85%고,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는 나를 지키는 거. 또 생활에 있어서 내가, 자기 보호를 갖다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소속, 사랑의 욕구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단체, 어느 회사에, 어느 구성원에 이제 소속을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면서 사랑을 받으려 하죠. 자기 존재감을 얻기 위해서. 네 번째는 승인의 욕구랍니다. 항상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마지막 제2위는 자기 실현의 욕구죠. 붙여야 돼요. 됐죠? 아시겠죠? 다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밑에서 세 번째까지 됐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좀 부족하죠? 근데 그게 퍼센티지로 40, 10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우리 신도들을 정말 베스트. 요즘 정말 목사 잘 치잖아요. 맨날 나한테 푸사를 먹더니 푸사를 먹어도 너무 잘하니까 기뻐요. 근데 제가 왜 하겠어요? 진짜 한 가정의 사모님인데 내가 중놈이 사실 어떻게 하겠어요? 말이 안 되지. 그렇지만 이런 신앙 생활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더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냥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인간은 얘는 죽을 때까지 성장하기 때문에, 인간의 성격은 죽을 때까지 바뀌기 때문에 자기를 바꾸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러 심리학은 대인관계 심리학이라는 겁니다. 모든 게 대인관계예요. 상대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인간이 갖는 모든 고민은 대인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에 와서 수행한다고요? 수업밖에 안 합니다. 기도하고 공부하는 건 수업이에요. 절에 와서 대인관계 해보세요. 금방 승질 나가지고 삐지면 않아. 금방 뭐라 하면 그냥 금방 승질 나가지고 해. 그래가지고 무슨 공부를 한다 하세요. 진짜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물론 그는 이제 사회활동 하니까 괜찮지만 최소한 자기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왜 삐졌는가? 왜 삐진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맞거든. 그러니까 뽀롱이 나니까 삐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게 없다면 안 삐져. 그래서 내가 방구 안 꼈는데 방구 꼈잖아 이렇게 해보세요. 나 안 꼈는데 뭘 그래. 또 거짓말 했잖아. 나 거짓말 안 했는데. 삐질 일 없어. 그죠? 도둑이 지발저리니까 삐지는 거예요. 또 안 오는 거야. 또 단나산 신도가 없는 거야. 또 이만큼 많은 거는 저를 믿어주니까 오시는 거야. 난 정말 진실하잖아. 예? 내가 무슨 주인이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출가한 거 아니라고. 정말 부처님 가르침, 성인의 가르침 전해드리려고.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개발, 성장시키라는 거죠. 끊임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먼저 자신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부터 바뀌어라. 상대가 나한테 비난하든 나한테 불평을 하든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등감은 건강한 성장을 촉구하는 자극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열등감도 열등 콤플렉스가 있고 우월 콤플렉스가 있다고 아들란 얘기했더라고요. 열등 콤플렉스는 자기 비하입니다. 아, 난 못해. 아, 부끄러워. 저 사람은 나보다 이쁘고 돈도 많고, 아, 실력도 많고, 능력도 있어. 아, 난 부끄러워 죽겠어. 이 열등 콤플렉스예요. 근데 우월 콤플렉스 뭐겠어요? 똑같이 기본 베이스는 콤플렉스 열등감입니다. 우월 콤플렉스는 없는 게 돈인 척하고, 예? 뭐예요? 자기 머리 텅텅 비어 있으니까 뭡니까? 명품 입고 다니고, 차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리고 뭐 뻥뻥 치고 뻥, 거품 내고, 예? 조금 하면서 뭡니까? 다 아는 것 같이 하고. 근데 상대방은 알거든. 알면서 뻥이야 또. 이 주제를 알아. 얘기 안 하죠. 얘기하면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게 우월 컴플렉스야. 저도 많아요. 저도. 없는 게. 큰 거는 있죠. 얼굴 큰 것만. 그래도 강호동보다 작아요. 괜찮아요. 나야 뭐 특장이잖아. 나야 뭐 이력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감정을 컨트롤 하기에는 이해와 판단력을 가지고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해 판단도
네거티브 안경이 있고 포지티브 안경이 있거든요. 네거티브는 부정이에요. 포지티브는 긍정이고. 그냥 기본이에요. 저도 일부러 영어 써놨어요. 왜? 이 스피치가 안 되는 거야. 맨날 발음이 안 되니까 바다 좀 먹어야 되는데 맨날 김치만 먹으니까 뭐 포지티브 이렇게 하는 거야. 옛날에 스와로스피가 안 돼가지고 스와로스키 있잖아요. 뭐니 크리스탈 남주고사리 스와로스키 하는 찾았다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배웠지만 잊어버렸지 않으니까. 근데 네거티브 안경, 부정적인 안경을 쓰면은 전부 다 부정으로 보이는 거예요. 전부 남 탓이야.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결국은 그거를 자기에게 돌려야지만이 네거티브 안경으로 바꿔 쓰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한데 결국은 내 탓이지. 그렇게 보는 것도 내 잘못 아닌가. 이게 바로 인연이거든요. 이 인연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사물을 보지 않고 전부 보여요. 상대 중심으로 사물을 보는 거죠. 그럼 되죠? 근데 잘 안 되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야 재밌습니다. 한 군데 고정하면 썩어버려요. 정해져 버리면 인생은 재미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같은 현상이라도 그 사람이 이해하는 판단에 의해서 네거티브 감정을 포지티브 감정을 내기도 합니다. 이게 설명 필요 없죠? 그죠? 오늘 그래요. 지금 우리 또 권옥기 보사님이 아침 일찍부터 우리 주신다고 잡채를 해오셨어요. 아이고 좀 이렇게 빨리 해오지 늦게 그래요. 아이 공부를 해야지 먼저. 네거티브잖아. 그죠? 포지티브는 뭡니까? 참 우리를 내기 위해서 공부까지 포기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포지티브 싱크예요. 그죠? 남이 나한테 잘해주면 뭐예요? 저 분명히 나한테 뭘 바라고 하는 거야. 야, 나를 좋아하니까 잘해주는 거야. 생각하기 나름이야. 근데 이게 선인성과 악이 낫다라는 거야. 자기 생활 방식에 있어 생활의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그 토대로 사물을 보는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과 대화해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 다 알아요. 뽀롱이 납니다. 그 때문에 저리 와가지고 말 안 하고 그냥 거품만 내고 가는 거야. 힘을 딱 흔들리고. 그러니까 또 뽀롱이 나면 안 와. 딴 데로 가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자기 성장 없어요. 오히려 저리 와서 독을 맞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잘못 배우면 큰일 나요. 이어령 비어령이라. 배우면 괴골이 커면 코골이거든요. 해석하기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러 말 쭉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거티브 감정, 질투 그런 것도 자신의 파트너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승질 나죠? 화났죠? 질투 나죠? 왜 나는가 보면 됩니다. 왜 날까? 반드시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자기 비하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이고 쟤는 나보다 돈이 많아. 아우 쟤는 왜 이렇게 이뻐. 아 능력이 많아. 아, 나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관계없습니다. 왜 전부 다 인연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 계셔서 나는 산수 20점이고 저 사람은 산수 50점이잖아. 근데 나는 산수 50점이고 저 사람은 음악 50점이고 저 사람은 음악 5점이잖아. 똑같이 복수를 주지 않습니다. 신은. 혈방맹이는 없어요. 혈방맹이 있어도 깊이가 없습니다. 맞죠? 틀린 거 없죠? 그죠?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이게 배구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기 마누라 다 이쁜데 코가 미워. 요즘에 성형수술 하면 좋은데 저는 하지 말라 하거든요. 성형수술 하면 달라져요. 자기 인생으로 가야 되는데 코를 세워가지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달라지죠. 마음은 안 달라져요. 마음이 있잖아 뻥치로 바뀝니다. 더 안 좋아집니다.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마누라는 코가 못 났어요. 그 남자가 우리 마누라 코 좀 성형수술 해줘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지나가는 여자를 보니까 코가 너무나 이뻐요. 그래서 나가서 코 잘라가지고 자기 마누라 코 떼가지고 코를 붙였습니다. 안 붙어. 코 없는 여자가 됐어요. 이 말은 결국 뭐 우아한데 중요한 거는 누구나 다 잘난 점 못난 점이 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마누라가 조금 고지식하고 뚱하고 말도 없고 그래서 사교성 여자로 바꾸고 싶어요. 스님한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사교성 있게 아주 좀 애교도 있고 부지런도 있는 여자로 바꾸고
주십시오 했어요. 바꿔드릴까요? 예, 고맙습니다. 기도비 좀 내세요. 100만 원. 바꿔드릴게요. 근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뭔데요? 와이프가 사교성이 좋아지고 부침성이 있고 애교가 있으면 바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 좀 많이 쓸 가능성이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아, 괜찮겠습니다. 안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그냥 사세요. 그냥 자기 그 바탕에서, 자기 베이스에서 자기가 조금씩만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의 탓하면 안 됩니다. 남하고 비교해도, 남하고 비교해서 남이 좋은 게 있고 자기가 좋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세하게 나중에 공부하는 거죠. 두 번째 보세요. 아이 심리학에 대해서도 아들은 관심이 많았대요. 근데 애들은 감정적으로밖에 자신의 생각을 어린애에게 전해 못해요. 배고프면 울죠. 땡깡 부리죠. 화를 내죠. 근데 그런 아이가 어른이 돼서 마찬가지로 승질 잘 내죠. 잔소리 잘하죠, 남편. 저도 잘하지만. 그래서 떼쓰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 쓰고, 배변 늘어놓고, 그리고 항상 남의 탓하고, 그러면서 자기 어떤 욕구 충족한다는 거죠. 관계에 보면 이 사람은 정신세계가 6살, 7살. 근데 요즘에 그러잖아요. 대인 소인화, 소인 대인화 되잖아요. 어른이 애들처럼 되고, 애들이 어른처럼 돼 있잖아요, 요즘. 달라졌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쭉 하는데, 집에 가서 보시면 돼요. 집에 가면. 마지막에 4페이지 보면 있죠? 하늘은 두 가지 주지 않는다는 거고, 5페이지 보세요. 연구신 제프리 초상한 사람은 자신을 아는 자는 현자다, 현인이다 했어요. 자신만 알면 됩니다. 자신의 좋은 점, 나쁜 점. 다 하고 싶은데 너무 지겨우면 그럴까봐 대충 이게 하는 거예요. 자신 안다는 거는 자신의 좋은 점, 아는 점. 제가 그러죠. 자신의 좋은 점 노트에 써보고 안 좋은 점 노트에 써보라고. 50가지만. 쓸 수 있겠어요?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연구의 시인 제프리 초사는 그걸 해야지만이 현인이라 했단, 현자가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열등감이 많습니다. 자기에게 자만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 치고 실속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만 형식으로 관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것만 자랑해요. 못하는 걸 시키면 절대 부정합니다. 아, 안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래서 좀 합시다. 못하는 거 안 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건 잘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여기 보세요. 절에 가서는 쪽팔려야 됩니다. 쪽팔리지 않으면 절대 공부 안 됩니다. 쪽팔리고 싶지 않죠? 그죠? 단점이니까. 단점 들어오고 싶지 않아요. 누구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나도. 단점 많아요. 근데 저는 인정하잖아요. 아, 그래요? 맞네요. 그런데요. 듣고 보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하죠. 왜? 저도 중생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정신세계 약한 사람은 자기 교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열등감의 발로거든요. 아까 뭡니까? 우열 컴플렉스라 했죠? 그 다음에 이때 보세요. 자신감을 갖는 건 좋지만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아유, 감사합니다. 하게 해줘서. 제가 부정한데 하게 해줘서. 자기가 최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최고야? 내가 볼 때는 30점밖에 안 되는데 자기는 100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늘 자기 자신을 보는 자기가 있고 상대가 보는 나가 있단 말입니다. 그 김홍도 사진 부감도가 있어요. 부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려다보는 게 있어요. 부처님이 위에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내를 보는 내가 있고 내 안에 부처님이 나를 보는 내가 있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상대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늘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안 해도 돼요. 열받을 때는. 승질할 때는 가서 막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술 먹고 이렇게 하고 욕도 막 하고 그다음 뭡니까? 그때 와서 지나서 와서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산하는 거예요. 오래 가면 안 되지. 오래 가도 돼요.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되니까.
내 저기 10년 입은 고쟁이가 그 고무줄 2개가 나갔습니다. 10년 동안 그 고무줄, 뭡니까? 고무줄이 늘어나가지고, 사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탄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그래요. 승리를 해도 돼. 왜 승리를 한다 보고 자기가 자기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보이니까, 아, 이때는 내가 승리를 내지 않았다. 승리를 해서 해결되면 되는데, 해결 안 되거든. 오히려 더 악화돼. 쭉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안이 텅 비인 보자기는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안에 가득 찬 머리는 교만해서 또 부풀어 오른대요. 저도 부풀어 올랐나 봐. 대가리 크니까. 교만해가지고. 근데 요즘에 안 교만합니다. 너무나 맞아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잘난 척한 사람의 머릿속에는 내용이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좀 공부하셔야 돼, 공부. 다 검증된 거란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평소에 얘기해도 안 믿어. 왜? 난 유명하지 않으니까. 한창 유명할 때는 다 믿더만. 지금은 딱 떨어지니까 다 무시해버려. 괜찮아 그래도요. 왜? 지금이 하나의 과정이니까. 이걸 통해서 교만이 없어졌죠. 아, 인생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구나. 그 다음에 보세요. 중국의 사상가 공자도 허물을 고치 않는 그것을 허물이라 한다죠. 제 말 평소에 한 거 다 들어있죠? 그죠? 고치세요. 아니, 고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조금 적게 쓰세요. 10번 쓸 때 한 3번 쓰고. 자, 이제 6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10번. 아들러 심리학에서 해결 방안이 있는 그들의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있죠? 있는 그들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들의 환경을 받아들이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승질 났다, 잘났다, 못났다, 이쁘다 있잖아요. 화가 났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죠? 이게 분별이죠? 색이죠? 근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공이 돼야 돼요. 공은 감정이 없어야 돼요. 상대의 모습을 보고 나를 보는 겁니다. 내 자신이 있는 그대로. 화났다면 화난 거예요. 아, 슬프다면 슬픈 겁니다. 왜 화가 났나? 왜 슬픈가? 상대가 왜 저렇게 하는가? 그대로 보는 겁니다. 좋게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뭐예요? 모든 게 내 탓인 걸 돌리게 됩니다. 인연법이 바로 그래요. 그럼 내 자신이 공부됩니다. 내 자신이 공부되면 상대를 탓하지 않아요. 내 자신을 바꾸려 하지. 내 탓이니까. 원인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렇지만 또 같이 공부를 하고 공동체 감각을 위해서는 상대를 위해서 조금 해줘야 돼요. 상대에게 많은 말 하기는 어려워요. 왜? 상대가 기분 나빠하고 아파하니까. 근데 상대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해줘야죠. 무조건 있잖아요. 상대를 봐주고 괜찮아 괜찮아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상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넌 죽어도 괜찮아. 내 자식이 잘못했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또 해 괜찮아. 그런 부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말 맞죠? 정말 상대를 사랑한다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미움받아. 나중에 왕따 당해. 너 주위에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얘기해줘야지 사랑스럽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꼭 해줘야 되고 싶다. 근데 진짜 너 해주고 싶어. 이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상대는 들을 땐 기분 나쁘지만 내가 진짜 사랑스럽게 얘기해줬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맞네. 그럼 고민에 빠져야 돼요. 빠집니다. 예. 쪽팔립니다. 쪽팔릴 게 어디 있어요? 팔 쪽이 없는데. 김태희니까 쪽팔리고. 다 늙었습니다. 쪽팔리면 어때요? 쪽팔리면 더 좋지. 예, 내 얼굴 다 알아보니까. 나쁘게 쓰시는 언어로. 그다음에 11번 보세요. 그죠? 결국 여기 보시면 우리가 타고난 환경, 태생은, 성격은 재료밖에 안 되는 거죠. 재료를 갖다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좋게 쓰시고 나쁠 수도 있죠. 그러면 11번은 뭐예요? 똑같습니다. 근데 공자는 뭐라 했습니까? 논어 양화편에 본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타고난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불성이거든요. 공이거든요. 근데 습성에 따라서 성장 과정의 인연 따라서 각기 뭐예요? 빨간색, 파란색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은 타고난 게 아닙니다. 물론 타고났어요. 부모한테 유전자적으로. 근데 환경에 있어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도 인간 나이 40 부러기를 하고, 누구야? 링컨도 인간 나이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라 했죠. 그래서 마지막 뭐였습니까? 아들러는 자기 멋대로의 논리에 의거해가지고 자기 본인 성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 잘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면 여행에 맞는 행동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절에 오면 절에 맞는 행동이 있죠. 그냥 절에 와가지고 마음대로 여기서 담배 피고 마음대로 떠들고 그리고 남에게 피주잖아요. 절에는 절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나이트 가가지고 가만히 오고 있으면 됩니까? 막 춤추고 이렇게 해야지. 이해하시겠죠? 나는 조신한 여자야. 난 못해. 해가지고 나이트 가가지고 어머나 이쁘다 이렇게 하면 나도 재수없어. 저리 가. 하지 않겠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때그때 맞게 인간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요부가 돼, 낮에는 승자가 되고 밤에는 요부가 돼야 돼요. 여자들은. 현모양체라는 것은 무조건 이게 현모양체 아닙니다. 밤에는 진짜 화끈하게 달아올라야 되고 낮에는 뭐야 조숙하고 또 때에 따라서 노래도 부르고 때에 따라서 또 뭐 멍청이들 하헤헤 웃고 그때그때 따라서 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바로 불교입니다. 근데 소수불교는 다 자기를 버리라잖아. 그건 중인하는 거고 난 중인하도 안 하잖아. 대승불교 좋아하니까. 불교가 그게 진짜 불교가 아니거든요. 진짜 불교는 이런 내용이 진짜 불교예요. 생활 속에서 자리를 살리는 거. 근데 같이 즐겁게 가는 거. 그래서는 보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시도 주는 게 아니에요. 일본의 도원서서는 보시라는 거는 불탐이라고 번역했어요. 탐욕 부리지 않는 거. 그때그때 따라서 내가 져줘야 될 때는 지고 이겨야 될 때는 이기고 그때그때 따라서 상황 봐서 케이스 봐서 케이스에서 내가 잘난 체 할 때는 잘난 체 해야 되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입 다물 때 입 닫아야 되고 남이 얘기하면 내가 듣고 있고 사람들은 그래요. 남이 얘기하면 자기 세 마디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애기심이 갖고 있어요. 얘기 못해서 환장한 거. 혼자 있을 때 얘기 안 하잖아. 미쳤다 하니까. 만나면 얘기만 하는 거야. 얘기만. 잘난 척만. 그럼 결국 그거는 뭐예요? 열등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얘기할 때도 상대가 들어준다 생각하면 얘기해야지 상대가 딱 봐서 들어주지 않는다 하면 딱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얘기할 때는 상대방 얼굴 보고 표정 보고 내 얘기를 진짜 재밌게 듣는구나 하면 해야 되고 상대가 또 어떤 반론을 제시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뭐 듣기 싫어하는 어떤 표정과 태동을 취하면 딱 입 닫아야 됩니다. 근데 안 돼요. 애들 십니다. 치마를 들어줘 하는데 안 들어주니까 에헤 하고 그러죠. 제 말 맞죠? 참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인들은 다 똑같아요. 불교도 열등감이고 그 기독교도 열등감이 탄생했거든요. 근데 심장도 열등감을 갖다가 짓고 있다고. 프로이트는 성욕을 가지고 제일 불안전한 거 갖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 그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인간의 약점을 갖다가 부정을 하잖아요. 왜 부정합니까? 약점들 아는다는데. 약점을 개성해요. 선예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일본에. 이 스님은 서예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한 100세까지 살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100세까지 살았는데 이 스님이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야.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스님 임종계 옛날에 이제 임종계라 해서 죽을 때 스님들이 좋은 글을 남겨라 해서 그 임종계 임종할 때 이렇게 시기 형식을 남기거든요. 근데 그 스님이 쓴 임종계가 뭔지 아세요? 나는 죽고 싶지 않다. 나는 죽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논란이 많았어요. 아니 큰 스님이 깨달은 스님이 왜 나는 죽고 싶지 않다.
그냥 인생의 천리니까 자연적으로 죽어야 되는데, 근데 나는 그에 공감했어요. 또 많은 분들이 그걸 책을 또 이렇게 펴냈습니다. 인용합니다. 네, 너무나 인간적이다 그러지. 죽어야 되지만 중생이다 보니까 죽고 싶지 않거든요. 자기 약한 점을 인지하면서 죽는 거예요. 아, 난 죽고 싶지 않아. 더 살고 싶어. 근데 간다.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에피소드가. 일본 문화는 사무라이 문화잖아요. 뭐 할복 같은 거. 근데 어느 뭐랄까, 부자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목당을 쫙 키웠는데, 어느 그 하인이 그걸 잘못 관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잘못 관리하면 목을 벤다, 할복해야 된다는 게. 그래가지고 그 하인을 불러가지고, 야, 할복하라고 칼 준 거야. 할복을 하는 순간에 이 스님이 오신 거예요. 선의 스님이. 그래가지고 칼 딱 짚더니, 예? 그 목장을 다 잘라버렸어요. 쓸데없이 인간을 죽이냐. 목장 때문에 인간이 죽어도 되겠냐. 목장은 다시 잘하지만 인간은 죽으면 안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너무 멋있어. 아무것도 아닌 애를 가지고 남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오직 완전한 존재는 신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서는 전부 내일의 것은 신의 몫이라 해서 내일에 대해서 너무 비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별 결과잖아요.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결과에 따라서 그 재료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관계하냐에 따라서 그 재료를 더 맛있게 할 수 있어요.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인데 쭉 보시라고 제가 정리했는데 조금 순서는 틀리기도 해요. 근데 뭐 딱 연결시켜 보면 다 뭐 이해될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네. 그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와주시니까 제가 준비하지. 제가 여러분이 안 오셨으면 내가 하겠습니까? 미쳤어요, 내가. 그죠? 여러분 덕분에 저는 제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정말 합니다. 근데 역시 업이라는 게 다 나오더라고요. 전생에 지은 업들이. 근데 그것이 전부 다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 재료를. 안 좋은 재료가 왔는데. 그래가지고 딱 좋은 쪽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병이 나타나는 것도 이 병 덕분에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살아온 어떤 흔적을 보고 이걸 통해서 내가 다시 바꾸자. 성장의 밑거름을.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병이 사실은 자기를 갖다가 건강하게 줍니다. 일병식재라는 하나의 병은 재앙을 없앤다. 재앙을 쉬게 해준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좋은지 어느 것이 나쁜지 그거는 자기가 사물을 보는 방법을 좀 체득해야 돼요. 지금 무살 맞지? 그죠? 공부 많이 했지? 이제 한 9층에 올라갔지 이제. 옛날 나한테 야 나는 너 3층에서 봐 하니까 나한테 빽 뭐라 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7층 올라가서 나를 보고 있더라고요. 오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뻤어요. 나 미워하지 않지 않으니까 스님 좋아요. 사랑해요. 감정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난 혼났잖아. 사랑하니까 내가 뭘 하지. 그죠? 근데 지금은 보세요. 너무나 이게 시야가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도 13층이잖아요. 난 2층이고. 그죠? 오늘 또 처음 오셨네.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뵌 거 같은데? 네? 아주 눈이 아파서. 네. 뵌 거 같죠? 예. 어디서 뵀죠? 눈이 잘 안 보여요. 2007년도인가 9년도인가 그 보면서 풀기대학 때 스님 천수경 강의 오셔서 한번 보실 거예요. 아, 그렇죠. 그리고 저 영호동 있을 때 제가 그죠? 2번 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또 댁이 어디세요? 지금 개그맨 있습니다. 대금이요? 예.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뵈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마치겠습니다.